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썩어버린 포털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다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뉴스 편집권, 이걸 가지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보수 언론에 편중된 이들의 편집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윤석열 선생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아마 받게 될 겁니다. 내일이면 결론이 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했었던 많은 나쁜 일들이 있지만 이 수사력 하나만큼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깔 땐 까더라도 잘하는 거는 또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의 수사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보라 부인의 암호 사건. 이 책을 읽어봤는데 윤석열의 이 수사력, 추리력이 엄청나요. 이런 윤석열 이야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서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추리력. 좋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우시셨으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네이버의 이 보수 언론 편중된 이야기 다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뉴스홈 헤드라인 영역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이버 보수 언론 52.2%, 뉴스 통신 3사 21.1%, 70% 이상이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통신 3사,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자, 통신 3사, 저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향돼 있다. 저기에 들어가는 국가보조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수 언론이 노출되는 게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중도 언론, 진보 언론, 전문지, 잡지, 지상파 방송사는 합쳐도 25.6%. 다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선일보 간부 출신의 부사장이 영입이 되면서 이 댓글에 대한 정책도 달라졌고 보수 편향, 조중동 위주의 노출 이런 게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죠. 자, 이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이 포털에 노출이 되는 기사를 마구 찍어내죠. 클릭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가 쭉 올라가면 갑자기 언론사에서 이 실시간 검색어가 들어가는 기사를 10개를 써라, 20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찍어냅니다. 제목은 살짝 다르게, 내용은 비슷하게. 그렇게 해야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간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기사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주로 다음을 봤는데 확실히 요즘에 다음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이버는 사실 댓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어제 스트레이트에서는 사실 첫 번째로 다룬 게 이 언론, 이 뉴스의 편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보수 언론에게 편중된 뉴스 편집이 먼저 다뤄진 것은 아니고 바로 쇼핑. 이 쇼핑에서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스와 쇼핑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를 검색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결국 쇼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포털들은 뉴스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MBC 스트레이트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 이 재개발 특혜 3법을 통과시킨 지금의 국민의 짐,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심층 취재를 했었던 것이 스트레이트죠. 꽤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어제 방송도 꽤나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야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털이 가지고 있는 저 뉴스 편집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처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은 우리가 원하는 검색을 하면 그 검색한 것대로 뉴스가 나오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죠. 메인 화면이라든지 뉴스 홈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런 포털이 전부 다 뉴스를 올리고 있어요. 이 편집하는 권한, 다들 AI,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나와 있는 데이터로만 본다면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포털에 소비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이 포털은 개개인의 관심사를 수집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모아서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뉴스 편집권을 아예 없애는 구글처럼 만드는 방법,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법안, 우리의 관심사를 빅데이터 시켜서 그걸로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는 포털이기 때문에 소비자 주체인 우리는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거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이 알고리즘이 공개가 되면 다수의 국민들이, 그 국민들 중에 전문가들이 이 알고리즘에 숨어 있는 꼼수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야말로 공정한 AI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털에 올라오는 뉴스에 대해서 믿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좀 더 다양한 뉴스들을 AI가 정확하고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만 준다면 우리가 좋은 기사, 안 좋은 기사 이런 것들을 골라서 볼 수도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자, MBC 스트레이트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 스트레이트가 그나마 지상파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MBC 스트레이트 검색하셔서 이번 화 꼭 보시면 좋겠어요. 지루하지 않고 한 번에 쭉 볼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궁금했었던 점, 그리고 네이버라는 거대 공룡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번 화였거든요. 저도 사실 쇼핑을 할 때 거의 네이버 쇼핑을 하는데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이 쇼핑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네이버의 이 보수 언론 편중된 뉴스 편집권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 짜장 윤석열의 대단한 수사력이 담겨있는 책 한 권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보라 부인의 암호 사건. 우리 아들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와.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의 징계가 결정될 겁니다. 징계되면 삼정으로 전직하셔서 활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